네, 안녕하세요. 김태훈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최근 이틀간의 상승 흐름이 컸어 그런지 오늘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9월 초부터 계속해서 줄곧 하락했던 하락폭에 비하면은 최근 이틀 정도의 반등으로 우리가 계좌를 회복시키기에는 아직까지는 그 반등폭이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항상 이제 이 공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분할 매매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 하락장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은 결국에 분할 매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또한 이제 저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 최근 이 반도체 종목들이 9월 초부터 사실 많이 빠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PSK 홀딩스 같은 애들. 근데 제가 과대 낙폭이 됐었을 때, 시장에서 어느 정도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그때부터는 조금씩이라도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고요.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었을 때 그 추가 매수 했었던 부분들을 물량을 조금 줄여내면서 다시 단가는 낮추면서 다시 현금을 확보하는 그런 효과를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계좌 방어에 유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밑에서 분할 매수했었던 반도체 종목도 오늘 비중을 일부 줄여내기도 했었고요. 또 이외에도 이제 시장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섹터군들이 있습니다. 보통 시장의 하락의 요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런 유가, 전쟁 관련된 이슈로 흥구석유나 이런 한국석유, 아니면 이런 천연가스 쪽 이슈도 계속해서 간헐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급등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설탕 쪽 관련해가지고 이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설탕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10몇 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 그럼 결국에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 성장주들에 대한 이런 상승 탄력은 둔화될 수 있고요. 전반적인 인플레 관련된 종목들이 나름대로 해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장의 지수와는 방향성과는 무관한 그런 종목들 또 트레이딩을 적극적으로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 이제 반도체 종목들을 왜 그럼 적극적으로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되느냐? 사실 제가 이 반도체 종목들 트레이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끌고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확인을 해야 될 게 많고요. 워낙 고점에서 과대 낙폭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반등을 하더라도 이전에 이 매물대에 대한 부분들 소화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시장이 아직까지는 과매도 구간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래도 조금은 시장의 반등이 나왔었을 때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가 반도체 종목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이어지면서 지난밤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주가가 여전히 버텨주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제가 오늘 장전 공개 방송에서도 반도체 또는 이런 그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지난밤에도 일라일릴리나 노보노디스크나 전반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좀 버텨주는 섹터에 대해서 좀 관심을 오늘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 루마니아 쪽 한국 수주, 사실상 수주다라는 좋은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에 강한 흐름을 지속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결국에 아직까지 시장의 이 원전 쪽에 대한 이런 심리 자체가 완벽하게 개선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또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하반기 또는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좀 엉덩이 무겁게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제가 이 포트를 보시면은 종목들이 많이 없습니다. 자, 오늘도 아쉽게도 이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 변동성이 커지면서 현대바이오가 포트에서 편출이 됐습니다. 제가 이번 달 손절 짧게 잡겠다, 그래서 평소보다는 손절가 터치한 종목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도 아쉽게 현대바이오는 편출이 됐지만 그래도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종목들, 넥스트 칩도 장중에 물론 3%대까지 올라갔다가 조금은 지금은 내려간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살아남고 있는 섹터 손에 꼽는다면은 그래도 반도체가 좀 살아남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유 현황 보시면 저는 딱 4종목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종목들이 변동성이 커지거나 했었을 때 10종목 제한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나름대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피런티어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좀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덕사나이 메탈 여전히 수익권에 있습니다. 이 넥스트 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이제 3%대 정도 올라가다가 조금은 지금 시장이 조금은 꺾이면서 같이 내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넥스트 칩 물론 약간의 기술적 조정 구간은 조금 나올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이틀 전에 장대 양보 나왔고 어제 나름대로 한 3에서 4% 정도의 상승 흐름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틀 연속 상승을 했던 이런 종목들 주가가 3일 연속 급등하기는 개인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쉬어가더라도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손절 구간을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조금 깊게 잡아놨다. 왜냐하면 애초에 제가 장대 양봉이 터진 종목을 나름대로 발생한 종목을 편입을 한 거기 때문에 너무 이런 종목들을 손절을 작게 잡으면은 터치했다 올라갑니다.
뭐 실제로 제가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가짜뉴스 관련된 종목으로서 제가 줌 인터넷이라는 종목을 뭐 리뷰할 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최근에 시장 변동성 커지면서 주가가 조금은 내려왔기는 했지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 물론 포트에서 편출은 됐습니다만 한 발은 좀 남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가짜뉴스 그 미국 기업 X 쪽 관련해가지고 가짜뉴스 관련된 이슈 부각받으면서 또 오늘 또 장중에 10몇 % 급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항상 모든 종목의 손절 구간이나 익절 구간을 완벽하게 잡을 수는 없겠지만 시장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종목도 계속해서 편입을 할 거고요. 자, 오늘 제가 이제 편입할 종목은 먼저 현재가부터 편입 가격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가는 56,500원이고요. 종목명은 해성 DS라는 기업입니다. 자, 해성 DS라는 관련된 기업은 보통 이제 차량용 반도체 또는 뭐 자율주행 쪽, 뭐 반도체 기판, 뭐 서브스트레이트, 이쪽 관련해가지고 주목을 받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주요 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냐면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리드 프레임하고 반도체 패키지용 서브스트레이트를 제작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차량용 반도체 리드 프레임 성장성은 여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전기차 출시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이 자율주행 쪽으로 시장이 성장하게 된다면 그쪽 관련된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앞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방 산업, 이 같은 자동차 산업이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런 고성장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산업군, 전방 산업으로 두고 있다라는 게 하나의 장점일 것 같고요. 올해 어떻게 보면 시장이 조금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요. 이 NXP를 제외하고는 뭐 인피니온 같은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캐펙스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성장성에 대한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이 DDR5 관련해가지고 시장 성장에 대한 부분들도 반사이익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DDR5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관련해가지고 이제 동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물량 증가나 아니면 이 평균 판매 단가, 이 ASP의 이 상승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도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바라본다면은 뭐 자율주행 쪽뿐만 아니라 뭐 DDR5 관련해가지고도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가도 지금 이 반도체 종목들 대부분이 스토캐스틱 과매도 구간에서 이제야 좀 탈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런 이 과대낙 폭주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더라도 위에서 매물대가 조금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서 변동성이 좀 확대된 시장에서는 제가 항상 추구하고 있는 손절 짧게 익절 크게 잡을 수 있는 하나의 또 종목군이 반도체다. 그 중에서도 하나 뽑았던 게 오늘은 해성 DS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료 보고요.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자동차 전용 반도체 시장 규모 전망입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쪽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고요. 또 실제로 지금 요 그래프를 보시면 앞으로 물론 이런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조금은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 막대 그래프를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그리고 내년 그리고 2025년도까지 계속해서 이 자동차 전용 반도체 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것이고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종목들 우리가 매매를 하더라도 물론 뭐 전공정이나 그런 종목들도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겠지만, 이왕이면 이 반도체 종목들이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섹터군들을 테마를 좀 찾아본다면은 최근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HBM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그나마 또 그 다음 주자로서 가능성이 있는 게 DDR5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DDR5 쪽 관련해가지고도 조금 더 수익성이 더 높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 뭐 HBM 다음이 뭐 DDR5 그리고 나서 뭐 전공정 관련된 종목들이 좀 따라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종목들의 제일 큰 장점은 우선은 손절을 짧게 잡고 신규 진입하기에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제일 큰 장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자료 하나만 더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국내 기판 업체 이제 3분기 예상 영업이익률인데요. 뭐 다른 기판 업체들 대비해서 동사의 영업이익률이 그래도 상당히 또 수익성이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왕이면은 같은 기판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성이 좋다라는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분명히 장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 성장뿐만 아니라 DDR5 쪽 관련해가지고도 성장성을, 그러니까 반사이익을 좀 얻을 수 있는 이 기업, 해성 DS에 대한 기업은 충분히 좋은 기업을 지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받아보고요.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뭐 한미 반도체를 필두로 이제 반도체 섹터의 어떤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해성 DS 같은 경우는 이제 서버용 D랩을 삼성과 SK 하이닉스에 공급하고
하고도 있지만 사실 리드 프레임 관련해서 이제 글로벌 1등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섹터에서 최근에 자율주행 칩 관련된 칩이 좀 크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 이 반도체 섹터 안에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을 높게 보시는 건지 아니면 이 차량용 반도체의 어떤 상승 흐름이 반도체 섹터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점이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반도체 쪽을 크게 그렸고요. 이 반도체 쪽에 대한 업황 턴어라운드 개선이 있는 상황에서 그 안에서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편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대했던 이런 회복에 대한 부분들 회복률보다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사실 이런 종목들도 아무리 차량용 반도체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더라도 별도로 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런 투심 개선이 제일 큰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목표 주가 상향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투심 개선뿐만 아니라 실제로 업황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수치들도 나와주고 있어서 그 안에서 성장성이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을 찾다 보니까 해성 DS를 편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차 목표가 62,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3,5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